자, 책 안 읽으랍니까? 잡담으로 뭐 시간 보내면 안 되죠. 내가 잡담을 많이 했는데.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몸이 동물이고 마음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의 내용은 귀신 짓거리입니다. 이심하고 부정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시기 질투에 맨날 싸우는 소리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동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립니다. 내가 동물 소리를 내고 귀신 소리를 내고 있는 그 현장을 자기가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인 이상 당장 고치겠다는 발심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날이 서 있다잉. 날이 서 있어. 귀신이라 하고 말이 기분 나쁘게. 이것도 그 넘어가야 될 그 겁이죠. 그렇죠. 네? 예. 돌멩이를 피해야 되지. 돌멩이하고 부딪히면 말이에요. 넘어져.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봄나라 책기 과정은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덜된 사람, 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깨닫도록 하여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전을 비롯한 명상 관련 책들은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으로 묘사한 언어로 쓰인 책들로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닫도록 하는 실제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다. 있다 하여도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일적인 명령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바라는 감각 개발과는 무관하다. 깨달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을 통하여 보고 알아차려 마음을 비우도록 하여 정신이 들게 하여야 정신을 깨달음이 가능하다. 봄나라 책은 감각의 언어로 쓰인 그림으로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감각으로 글을 읽기만 하면 되므로 글을 읽으면 머리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없어 텅 비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성리가 글마다 들어있으므로 생각이 발하는 질문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작용을 하여 쓸데없는 생각의 나무가 그치게 되어 마음이 고요해진 가운데 책 읽기가 수월해진다. 봄나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는 법에 관하여 일관하고 있다. 정신 차리는 법이란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비워지게 만들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만든다. 봄나라 책은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정신 차리는 법이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끝없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동물성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불릴 수 있고 가상 공간 어둠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 귀신성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고 부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말이 되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정신 차린 건지 감을 잡으셨어요? 네. 어떤 게 정신 차린 겁니까?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지? 책임 돌아보면 언제나 시발점을 얘기해야지. 시발점. 돌아. 몸이 동물이고 마음이 귀신이기 때문에 책 읽는 과정을 통해서 제정신 차릴 수 있는 거다. 사람 되는 공부가 된다. 그 책 읽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책 읽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건드려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거든. 이거 철학을 발표하고 지식을 발표하는 건 일자로 없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몸 돌아보므로 생활로 길가이게 되면은 1차 성공이죠. 그리고 세월을 가면 그냥 추가추동이 돌아가니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처음 엔진 시동 거는 게 제일 그게 뭡니까 그게? 몸 돌아보고. 몸 돌아보면 하기 전에 뭐가 떠져야 되지. 눈이 영안이 떠져야 몸 돌아보면 되지. 그 돌아봄 자체가 물질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거거든. 예. 그렇잖아요. 네. 빛이라는 게 태양의 빛이라는 것은 밖으로 쏘기밖에 못하고 자기를 못 비추잖아요. 예.
전기불도 그렇고 촛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물질의 빛이란 건 그런데 영성의 빛이란 건 바깥을 보면서도 일상생활을 해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보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 벌써. 그게 물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으로 거듭나는 막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 깨닫고 뭐 자식은 바로 깨닫는 거는 바로 깨달아버리고 네. 보림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거지. 몸을 정복하고 마음을 정복하고 명함이 구애되지 않고 주야를 정복하고. 주야를 관통하는 거이. 네. 예. 명과 암에 구애되지 않는 거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귀신 소리고 짐승 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 그냥 생각대로 말하는 게. 그래서 아니 이건 내가 이렇게 강요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 그렇게 여기라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를 듣고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안 그러면 반쯤 죽일 기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한번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지. 내 안에서 귀신성 동물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해버리면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은 나한테 달려들겠지. 그렇게라도 해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은데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 돌아봄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이 명안을 뜨는 그 순간이네요. 실천을 그게 하는 거예요. 예, 예. 5분을 하든지 1분을 하든지 간에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스타트다 이야. 예,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런 눈을 뜨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예, 돌아봄. 그게 이제 바로 뜨겠다 했지만은 그게 떠가지고 계속 떠 있지만 또 감겨버린단 말이에요. 네. 감기면 꿈꾸고 뭐 한참 있다가 또 놓쳐버리잖아요. 네. 그래 거기서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다라 가지고 에이 때려쳐버리라 이렇게 아주 하는 거예요. 그게 욱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야 공부도 잘하려고 하면 인간성이 좋아야 공부 잘하거든. 예? 선생하고 싸움하고 이런 놈은 공부 못해야. 나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하고 싸움하다 보니 독일어 선생이 낙제점이요.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알아. 공부 안 하니까. 그 자꾸 선생하고 싸움하면은 지만 손해요. 선생님 탓하면 학점 안 나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참 그 덕이 있는 놈들이 공부 잘해야. 예. 순에 빠진 놈들이 공부 잘해야. 착한 놈들이 공부 잘해야. 못된 놈들은 공부 못해야. 안 그래? 그렇지. 맞습니다. 지금 보이 그렇지? 예. 그대로 하면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다는 아니고. 예, 그 착한 내가 거 얘기하는 거는 천재에 속하는 놈들. 전교에 한 1, 2등 뭐 이나 듣는 놈들은 예. 전부 다 그런 놈들이다. 예. 심성도 다 좋은 놈들이요. 네, 재밌지. 다는 아니고. 그거 아직도 모르셨구나. 어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데는 인간성이 풍부하게 좋습니다. 순한 인간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 천재급에 서가는. 예. 천재급이 돼야 공부 잘한다 하는 거지. 아, 예. 아, 대충 한 10등 안에 든 사람들 얘기. 그 식당 안에 들고 그거는 얘기야. 공부 잘한다 소리는 못해요. 선생님 천재급이었어요? 예? 선생님 천재급. 천재급이 됐으면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지 일하고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지만 서울대학에도 우수한 정도 사람들을. 예.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욕심도 없고 진짜 아니냐 수월하지. 예. 예. 편안해 보이고. 예. 근데 그런 놈들이 잘 드물지. 드물어. 그러니까 전생에 많이 닦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기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거지. 거의 도인에 가까운가요? 그들은요? 그러면요? 도인이 어떤 건데요? 아니 그냥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이 도이.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천재급에 속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모든 그 인성이나 모든 방면에서 다 도닦아서 나온 사람만 그런 사람이 아주 적으니까 그 연구해 올 필요도 없고 입에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밖으로 자기 걱정해야 되지.
이게 문제 이거. 아, 또 지금 무엇이 탁 나오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거기 대해서 분석하고 말이야. 인간이 뭘 아주 잘해. 아 그만큼 귀신. 생각이 아, 좋아요. 이순애씨 자기는 그게 특기야. 지금 귀신이 그렇지. 끌고 다니네. 몰랐네. 왜냐면 아는 게 많아. 아 몰랐네. 이거. 아는 귀신구. 그 아는 게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잘 따지고 이제 이래. 아주 아이고, 엄청이. 오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자기가 잡아야 자, 자기가 잡아야 되지. 자기를 구원하지 누가. 아니 지금 정신이 이제 좀 이제 두 번 맞았으니까 네, 이제 아는 거. 네, 조금 정신이 한세 번 맞으면 이제 진짜 자꾸 맞아야 돼. 많이 마시지. 진짜 딱 지적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 거 같아. 한 번 딱 이렇게. 정신 하면 조금 돌아온다. 그때 아 정신 좀 진짜 돌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러면 쓸데없는데 우선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죠. 그렇죠. 에너지가 세이브가 돼야 정신을 차리지. 정신이 기운이 나가면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 하여튼, 아우 힘 빠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쓰는 게 이제 그 머리가 뭐 우리 에너지 한 3분의 1인가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쓸데없는데 많이 그 다 에너지를 소비하더라고. 근데 이제 잘하는 나무 사람은 걱정하지 뭘 만나려고. 그렇지 나무 걱정이 아까 얘기. 남 걱정 미래 걱정. 생기지 않은 거 불안해. 제가 이렇게 해요.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국민정음이다. 나란 말이 인도나 태어나 중국어와 달라 감각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생각으로 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쓰인 책이다. 그러므로 책 읽기 과정을 통한 도닦는 책으로서는 봄나라 책이어야 한다.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득음이 되면 등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주가 되어 정신을 차려 순하고 어진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책입니다. 여기 득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낭독할 때 자기 소리를 들어가지고 득음이 돼야 되는데 이 득음의 경지라는 건 우리 보통 사람들 못 가는 걸로 알죠. 예? 국악을 뭐 일평생을 한 사람들이나 득음이 된다 이게요. 그럼 득음이라는 말은 아는데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막.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말이고 그럴듯한 말인데 득음이란 게 어떤 건지 압니까? 모를 거야 아마. 트이는 거. 예? 목소리가 트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소리 자기 소리를 듣는 게 득음이지 뭘 그래. 자기 하는 소리를 득했단 말이야. 소리 듣는다 이 말이야. 듣도 내 소리를.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지. 자기 귀로 얻어. 자기 노래 소리를 자기가 듣는다 말이야. 터치는 거. 그게 득음이 경지라고요. 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소리 듣겠지. 예. 이거 그만 있어. 어디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요? 네. 태초로 가네. 태초로. 네. 어? 근데 이걸 중간 중간에 끊어야 되겠는데? 뭐예요? 아니 다 이거 보세요.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끊지 못. 조금만 있다가 끝내고 끝내고. 감각 개발 프로그램 봄 공부의 수행 3단계 1. 돌아봄, 합일, 잉태, 초견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식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로 이원화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난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유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하고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보는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저 읽으세요. 1. 몸 돌아봄, 긍정미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 1. 정할 때 몸 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통할 때 몸 돌아봄, 언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2. 마음 돌아봄, 몽중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단계 2. 몽중이려는 비단 밤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와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동정이려와 몽중이려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 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3. 본격 돌아봄 숙면이려를 통한 합일 내면으로 원점으로의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 돌아봄 수행에서 동정이려가 되고 마음 돌아봄 수행에서 몽중이려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어서도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합일의 간절함이 생기므로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지우려 최후의 남은 힘을 몰아 합일을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이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깨어있는 오매이려가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참된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합일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대립, 갈등, 투쟁업했더니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떠돌이별이 붙박이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일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일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네. 근데 여러 사람이 좀. 내가 좀 바라봄. 어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견성.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이 주인이 됐으나 어린이가 황소 고삐를 잡고 이끌어도 황소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60조 쇠패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슴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을 바라봄을 통해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주인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3. 넓음, 어르신 무심 상견성.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넓음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경지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의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에 몸을 빼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장악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다음 1. 돌아봄의 수련. 1. 몸 돌아봄, 동정이려. 시간적인 하질. 가. 정할 때 공부. 앉거나 누워서 하는 공부. A. 호흡 돌아봄. 하루 중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하는 일조점호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일석점호를 기본 수행으로 하되,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앉은 자리에서 결가부자나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고 수련을 합니다. 가급적 결가부자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은 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픔이므로 약간의 고행을 통해 아픔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기피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아픔을 주복받기 위함입니다. 몸을 주복받지 못하면 마음 돌아보면서 다시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몸에 힘을 뺀 다음 호흡을 돌아봄하면 호흡이 멈추어지고 숨이 죽어지면서 배꼽 아래 하단전 부위로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윽고 힘이 내려가게 되고 이윽고 하단전에 힘이 주어지면서 중단전과 연결되면서 숨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숨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한 호흡지간으로서 상단전의 호흡 돌아봄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돌아봄을 통해 호흡작용이 하단전과 중단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기적에 하던 호흡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수련을 통해 우리는 마치 아기가 된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숨을 돌아봄으로 숨이 한동안 멈추게 되고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쓸데없는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됩니다. 몸에 숨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숨이야말로 생명의 줄이고 천지의 조화입니다. 하단전이 바로 지구의 중심이라면 중단전은 하늘의 중심인 태양에 해당되며 상단전은 인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돌아봄하는 것은 천지의 운행을 돌아봄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과연 천지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임을 깨닫습니다. 좀 네. 옮겨주세요. 2. 심장의 박동. 맥박 돌아봄. 호흡이 하단전과 중단전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단전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면 상중하가 삼위일체이고 천지인 삼합이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호와 흡의 간격이 길어지노라면 마음,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감각이 살아나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날씨가 청명하고 기후가 온화할 때 인간의 마음도 따라서 청명하고 온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던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면 정할 때만이 아니라 동할 때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심호흡이 이루어지고 심장의 박동도 아주 느리게 되고 심지어는 심장이 한동안 정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것은 호와 흡의 사이에서이고 심장의 박동을 숫자로 세어가면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심장은 태양의 빛을 통해 지구의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호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느라고 그렇게 박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돌아봄을 통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대우주의 주인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수행이 정시에 앉아서 하는 몸 돌아봄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감각이 살아나고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몸보다 더욱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 생각, 느낌, 감정을 돌아봄하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몸 돌아봄 수행은 몸이 정할 때 공부로서 정중동의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할 때 공부로서 동중정하는 몸동작, 표정, 언행의 돌아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주인이 되어가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몸의 아픔 돌아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노라면 다리가 저려오기도 하고 아파오기도 합니다. 몸이 유연하지 못하고 단단한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아픔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아픔은 배가 되고 증폭이 됩니다. 몸의 아픔을 돌아보느라면 마음이 나서서 몸을 구제한답시고 급하고 사납게 굴다 보면 아픔을 없애기는커녕 아픔이 증가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돌아봄하다가 보면 차츰차츰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나운 마음이 순해져서 돌아봄이 오롯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순해지면 아픔을 수용하는 역량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몸이 아픔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통해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아픔을 다스리고 넘어서게 됩니다. 몸이 아픔에 겁내거나 도사리지 않는 막강한 주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몸은 주인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몸의 아픔을 이기면 무병장수의 길과 동시에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나 정할 때 공부. A. 몸동작 돌아봄.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므로 몸에 사로잡혀 몸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쪽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다스리고 부리기는커녕 몸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주인의 권능과 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몸동작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몸에 갇혀있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을 통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몸을 바라봄할 수 있고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의식적인 몸 동작이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이 되어 갑니다. 의식적이 되어감에 따라 몸의 노예는 몸의 주인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몸 동작이란 수족을 놀림입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모습을 즉시적으로 돌아봄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잡기를 거듭하면 놓치는 때보다 잡는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몸동작 돌아봄을 통해 우리는 돌아봄의 능력을 개발하여 의식 수준을 성장시켜 갑니다. 이렇게 몸동작 돌아봄을 지속하다 보면 몸동작의 주인이 생각이 아님을 은연중 알게 됩니다. 생각이 몸동작의 주인이 아니고 봄의 주인이고 무심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봄이 주인이고 봄이 주인이고 무심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한 생각이 몸 동작을 이끌게 되면 대단히 몸이 무겁고 힘이 들고 괴로워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동원하여 몸을 움직이는 예전의 버르장머리를 버리고 그냥 무심으로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동작 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몸동작 돌아봄을 통해 몸의 주인이 봄이고 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 자기의 말소리 돌아봄, 들어봄.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자기의 말소리를 고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자기의 말소리를 돌아봄하면 됩니다. 말소리를 돌아봄이 바로 귀로 들어봄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어봄이 되어야 자기의 말소리가 너무 큰지 작은지, 너무 빠른지 느린지, 흥분되어 있는지 안정되어 있는지 가늠이 되어 즉시적으로 고치거나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는 목소리에는 음색, 음정, 리듬, 박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자기의 말소리를 파악하여 상대와 경우에 따라 알맞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쇠는 두드려 보면 무슨 종류의 쇠인지 알 수 있고, 동물도 소리만 들어보면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있고, 사람도 말소리만 들어보면 어떤 수준의 에너지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말소리를 돌아봄하면서 살면 은연중에 자기의 말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내는 소리가 줄어들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나오는 소리가 늘어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다르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소리 다르고 가슴이나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 말소리에도 그 깊이에 따라 울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자기의 말소리가 여우 소리를 내는지 늑대 소리를 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면 울 일이 벌어지고 답답한 소리를 내면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를 내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스스로 의식하는 생활을 하면 자기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말소리가 달라져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거짓소리, 사나운 소리, 추한 소리를 바꾸어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말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생각을 앞세워 말하려고 하면 말이 막히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각도 없는 봄에서 무심해서 저절로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을 다스려야 하는 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제 이런 경지가 되면 뭐예요? 오토매틱이요, 수동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수동이죠. 정신의 주가 되고 하면은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오토매틱이 법이 지금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 이 세상하고 딱 같이 나가는 거지. 세상하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나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계 이런 문화는 문명은 말이죠. 오토매틱 시대잖아요. 무인 자동차요. 드론. 자율 자동차. 예. 그러니까 인간도
생각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내가 걸어간다. 오른발 왼발 생각이 말이야 우뚝서가지고 지휘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수동식인데 무지하게 힘든 거지. 그 고생 바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저 돌아오는 생각을 해가지고 감각 무심히 개발되면은 저절로 걸어가네. 저절로 말하네.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이 나도 절로네. 척커덕 그냥 알아버린 거지. 오팀 도란 건 어느 것서 오토매틱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요 이게. 예. 나갑시다. 시 자기의 걸음걸이 돌아봄. 걸음을 걸을 때 돌아봄 해보면 걸음을 걷는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이 걸음걸이를 주도하거나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걸어다닐 때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 에고를 비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한 생각이라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생각을 비운 가운데 오직 좌우 양다리와 양팔이 교차하며 걷는 걸음걸이를 오직 놓치지 않고 돌아봄 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천지가 운행되듯이 자연스럽고 유유하게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져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주변의 풍경도 시야에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건너라면 발이 땅에 디뎌지는 순간의 감각도 명료해지고 보조적으로 흔드는 팔의 율동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몸의 신경계통이나 감이 살아나 결국 의식 수준의 향상이 됩니다. 사람이 직립하여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양팔을 흔들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돌아봄 하면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사막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운동 중에 걷는 운동이 최고이고 걷는 운동은 돌아봄 하며 걷는 운동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해놨네. 네. 그래 이제 쭉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읽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이제 한 번 두 번 이래 하다 보면 자꾸 세밀한 쪽으로 가게 되지. 네. 그래서 다독이 그렇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걸으면 지루하지 않고 힘이 들지 않고 즐거워집니다. 처음 돌아봄 하면서 걷게 되면 느리게 걷게 되지만 숙달이 되면 힘차고 빠르게 걸어도 돌아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오직 최선을 다하면서 걸을 뿐인데 어느 틈에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걸음걸이를 통한 감 살리기이며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수련법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몸을 타고 부리는 모습입니다. 몸을 타고 이게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산책에서 이제 길들이 나가야 되는데 채를 거기서 잡아야 돼요. 그 이제 걷다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 물이란 게 빨리 가려고 가는 것도 없고 느리게 가는 것도 없고 폭포수 만나면 디리내리 꽂히지 큰 소리로 말이야. 그리고 또 높은 데 가면 천천히 말이야 정지하기도 하고 아주 자유자재요. 그 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 다리와 팔을 몸돌아보고 하면서 또 걷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거든. 과거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돼, 물. 바람 불고 물 걸어가는 것 같은 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몸이 말이야. 풍수가 되는 거라, 풍수. 풍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명당자리가 하면 그렇게 걷는 그 자리가 명당자리라. 지금 여기가 명당자리야. 지금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당극락이 바로 거기라. 이 지상 위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있는데 내가 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까지 뿐이지. 여는 열쇠는 뭡니까? 자기 몸 돌아보이지. 몸 돌아보면 자체가 영성이 발로라. 자, D. 자기 얼굴 표정 돌아봄.
날씨도 화창한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밝은 때가 있고 어두운 때가 있어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표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안심이 되지만 어둡고 괴로우면 우리도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얼굴 표정을 마음의 눈으로 돌아봄하여 자기의 표정이 어떠한지 부단히 알아차려 상대와 경우에 따라 자연스럽고 알맞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다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얼굴의 표정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데까지 수련을 하여야 합니다. 얼굴의 표정 알아차리기는 몸 돌아봄의 최종 단계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배우가 하는 연기는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실생활 무대에서의 연기는 시나리오 각본이 없이 하는 즉석 연기입니다. 절도에 맞는 표정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좋고 나쁨을 초월한 무심의 경지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아는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는 이미 좋고 나쁨을 초월한 것입니다. 무심으로 대하노라면 절도에 맞는 표정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일일이 얼굴의 표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저절로 행해지고 지나가고 나면 자취가 없어 무표정의 표정인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굴 표정 돌아봄을 통해 희노애락이 봉공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짓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얼굴의 윤곽은 바꿀 수가 없지만 얼굴의 분위기는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식사 중 돌아봄. 하루 3차례 식사하는 시간 중에도 돌아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좌우의 두뇌를 관통시켜 합일시키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좌뇌에서 출력되는 생각을 돌아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봄이 중단되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식생활 패턴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려놓은 밥과 반찬을 봅니다. 차려진 음식은 물론 담고 있는 그릇의 색깔과 모양을 동영상 촬영을 하듯 한번 찍어 보십시오. 카메라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는 음식에 대해서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 등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차려놓은 음식 전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보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좌뇌본의의 식사법이지요. 우리는 우뇌본의의 식사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뇌본의의 식사법이란 식사에 대한 호불호나 고정관념, 습성 등을 돌아봄하여 그 모든 것을 비운 다음 즉석에 놓인 음식을 바로 보고 바로 먹는 즉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놓인 음식을 바로 보고 바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눈앞에 놓인 음식물의 모양과 색깔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돌아보고 감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고 손이 가는 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머리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것만을 골라 먹는 버르장머리가 자연스럽게 고쳐집니다. 놓인 음식을 골고루 맛보고 편식을 하지 않게 되고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성격도 완고하고 까다롭습니다. 천지조화로 만들어진 음식이고 또한 내 밥상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천지와 인간이 함께 공을 들이고 만물이 살신성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식사를 합니다. 돌아봄을 통하여 음식을 씹으면서
맛과 열기와 냉기를 의미합니다. 웃니 아랫니 왼쪽이 바른쪽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지 하나하나 씹는 동작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몸과 마음의 분열이 사라집니다. 식사하면서 다른 생각에 빠진다거나 다른 장소로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음식과 나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환희가 발바닥에서부터 물 한 개가 피어오르듯 전신으로 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F. 일하는 중 돌아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심, 범위 주체가 되어 몸, 수렵과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 부리고 사용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심을 알지 못하고 무심으로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한 생각, 에고,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기에 앞생각과 뒷생각, 지금 생각과 나중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 일이 즐겁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상반된 두 개의 생각의 틈바구니에서 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무리수를 두게 되고 지치고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에 묻히고 일에 빠져서 삽니다. 심지어는 일 공부에 빠지는 것이 일의 핵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리하여 얼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 본심, 무심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 생각, 좌뇌는 몸의 주인이 아니므로 몸을 부리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몸을 돌아보면 하는 것이 몸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정신차림입니다. 일에 빠져서 지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해집니다. 우리는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해서 일을 하고 일에 빠집니다. 일에 중독되어 삽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 일을 못하면 괴로움을 감당 못하여 일찍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중 일에 빠져 살지 말고 일하는 중에도 돌아봄하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각하였던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을 되찾고 마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일과 놀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구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당신은 손가락 놀림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즉각 돌아보면 하는 순간 정신, 무심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G. 목욕 중 돌아봄. 목욕은 자기의 몸에 낀 땀이나 때를 손을 사용하여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몸 동작입니다. 때는 죽은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세포를 제거해 주어야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의식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세포를 장사 지내는 행사가 바로 목욕인 것입니다. 목욕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몸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는 몸이 불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때밀이를 남에게 시키면 자기가 자기 몸을 직접 돌보고 사랑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던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운동, 요가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목욕 중 돌아봄이란 몸에 대한 손동작을 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손동작뿐만 아니라 손동작에 따르는 피부의 감촉이나 온몸의 신경계통에 민감하게 깨어 목욕을 하여야 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온몸의 각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져보고 쓰다듬으면서 주인의 사랑을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 보십시오. 물이 떨어지는 소리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 목욕탕 안에 물소리가 온통 자기 안에서 선명하게 들리는지 의식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들음만 있지 듣는 자기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목욕 중 손놀림이 자기의 의식의 스크린에 잡히고 동시에 물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리면 목욕 중 돌아봄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 중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감각을 일깨우고 의식의 수준을 높여 깨달음, 합의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H. 시청각 중 돌아봄.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검색, 영화 감상 등을 통한 시청각은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화면이나 모니터, 스크린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대상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놓은 집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이 나가면 몸과 마음에 이상이 옵니다. 마음에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서러움이 생기고 몸은 괴로워집니다. 정신이 나가고 뻘이 빠지면 혈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빠져야 시청이 잘 되고 감상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몸입니다. 몸은 자기를 돌보아줄 주인 어른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허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몸을 떠나지 않은 채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스크린을 보아야 합니다.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싫어하므로 잠시라도 몸과 마음으로부터 빠져나가 고통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기의 고통, 울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청각 중에도 돌아봄을 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의젓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중 감상을 하거나 감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허용하되 외면의 몸을 놓치지 말고 뚜렷하게 보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의 와중에도 거기에 돌아봄, 각성이 있으면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흔적 자취가 없습니다. 보대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이 시청을 하면 시청각 중 돌아봄이 성공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될 때 차원이 변경된 것이고 의식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요 동영상입니다. 삶에서는 무대와 관객의 분리가 없습니다. 삶에는 제작, 감독, 배우, 관객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청각 중 주객의 분리가 없도록 항상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이 마음 돌아봄, 몽중이려 시간적인 하도 몸 돌아봄을 통해 느낌이 살아나야 다음 단계로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장 등 마음 돌아봄 수행이 가능합니다. 생각의 돌아봄, A. 과거심 돌아봄. 자기의 언행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냅니다. 한 생각이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생각은 과거의 행적, 기억에 대하여 시비선악을 가리고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후회와 반성으로 가볍게 끝날 때도 있지만 준엄한 판결을 내리고 혹독한 형벌,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가 저하되고 속이 상하여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리하여 컨디션이 나빠지고 일에 흥미를 잃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심 돌아봄을 통해 자기에게 죄를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심, 기억에 대하여 현재심, 에고, 아상, 소화가 한 생각, 조건 반응과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심이란 교육과 훈육에 의해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 윤리도덕, 종교적 율법, 이데올로기 등으로 고정관념화되고 선입관이 되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되고 상식화되어 자기의 신념체계, 의식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현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심, 미래심으로 자기를 시간적으로 분열시키고 피부를 경계선으로 삼아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로 자기를 공간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생각, 아상, 아집, 에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바라는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함으로써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망상과 번뇌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인이 되어 자기를 자학하고 가해하는 어리석은 중생심을 점차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과거심 돌아봄 수행을 하다가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돌아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서 또 놓쳤다라고 하는 후회와 자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학 역시 한 생각을 일으킴이라는 사실을 돌아봄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놓쳤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돌아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심 돌아봄의 수행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텅 비워져서 시야가 넓어지고 귀가 밝아지고 감각이 열려 마음이 안정되어 사물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과거심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쓸데없는 공상을 줄이고 필요한 생각을 제때 구사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갑니다.